이제 편성의 실질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요거를 설명드려야 될 건데요. 선생님, 제가 여기에서 이제 선택 28학점은 4 곱하기 7이고 선택 28학점은 3학점짜리 4개, 4학점짜리 4개입니다. 2학년 때는 선택 28학점에 2번 유형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27학점일 때는요, 유형이 2개 있습니다. 3학점짜리 하나, 4학점짜리 6개, 2학점, 3학점, 4학점을 고루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택 동그라미의 의미는요, 교사 한 명이 수업 가능한 학급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 제가 3학점짜리 3개에서 택 3을 했다는 소리는요, 이 선생님은 3개 반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생님은 그 과목의 확보 가능한 시수가 9시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2명의 교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공강을 붙여서 시간표가 잘 나오고 교사 시간표가 가능한지를 체크하는 일을 할 겁니다. 따라서 2학점, 3학점, 4학점을 모두 섞어서 운영할 때는 공강을 불가피하게 꼭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2학년과 3학년 1학기의 경우는요, 수능 과목을 학교 지정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공강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제가 초기에 공강 시간, 제 마음속의 공강은 2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학년에서 27학점은 3학점짜리 하나, 4학점짜리 6개입니다. 그러면 공강 2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4학점짜리 시간 구획 8개이고요. 4, 8이 32에다가 상체 2시간을 합쳐서 주당 34시간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생님, 제가 방법을 조금 나눴습니다. 27학점인 체제에서 2학점, 3학점, 4학점을 섞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긴 하지만 2학점짜리에 체육 2학점을 붙여서 4학점짜리로 만들면 3학점 시간구획 3개에 4학점 시간구획 5개가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학점짜리 시간구획 3개란 소리는 교사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반수가 3반입니다. 따라서 시간표가 안정적이게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밑에 있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공강 1시간을 사용하면 똑같은 선택 과목이라도 2학점에 공강 1시간을 붙이고 체육 2학점에 창체로 붙였을 경우 3학점짜리 5개가 생기고 4학점짜리 4개가 생겨서 보기와 같은 시간표가 됩니다. 파란색 음량은요, 3학점짜리 15시간이고 연두색은요, 4학점짜리 16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교사 1인당 15에서 16시간을 주당 수업 시간을 한다 그러면 교사 시간표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시간표가 안 나오진 않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선택 27학점이라도 최소한 공강 1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교사 시간표는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고 이동반 편성도 훨씬 더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26학점인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처럼 할 때는 공강 2시간이 발생하고요. 밑에처럼 했을 때 2학점짜리를 하나 하고 4학점짜리 6개를 했을 때는요. 체육 2학점과 2학점의 선택 과목을 묶어서 4학점짜리 하나로 하면 창체 2시간을 사용하지 않고도 공강 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 과목에 따라서 공강 시간 유무도 반드시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학생들 선택을 받아야지 해당 학기가 나와서 시간표 편성을 할 때 주당 34시간은 넘기지 않도록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형 1번입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거여서 여기서는 조금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형 1번입니다. 29학점 체제였습니다. 음악, 미술 6학점이고 생활교양교과군의 0학점입니다. 필수이수 학점을 충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기이수학점이 6학점이어서 예술과 4학점짜리를 개설하고 생활교양에서 4학점짜리를 개설해서 4, 4, 16 맞추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기이수학점이 6학점입니다. 설명드렸듯이 3학년 1학기 때 음악미술, 3학년 2학기 때 음악미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어떤 학생에 대해서는 음악과 미디어, 미술과 매체를 선택해서 더 이수하고 싶은 학생들 중에서는 10학점을 충족한 후 다른 예술교과를 충족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는 4학점짜리 한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위에 있는 예술교과에 따라서 밑에 있는 교양교과의 개설도 가능합니다. 1-3입니다.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선생님. 28학점에서 2학점짜리를 택 2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술교과에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 생활교양에서도 16학점을 이수하는데 가능합니다. 모형 2입니다. 제가 4학점짜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음악 미술을 4학점으로 개설을 하고 체육을 1학점으로 편성한 경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필수 이수학점은 이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3학점짜리를 2개 선택하여서 10학점을 선택을 하고 생활교양에서는 12학점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4학점짜리 3개를 하거나 3학점짜리 4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과 같은 선택도 가능합니다. 모형 3입니다. 제가 4학점짜리를 생애 설계와 다리 3학점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기이수학점은 4학점, 4학점이고 이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필수 이수 학점 충족 기준으로 모형을 다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모형 4입니다. 모형 4에서는요. 생활교양, 교양교과에서 2학점이 들어왔습니다. 교양교과에서 2학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활교양에서 이수한 학점은 2학점이고 예술교과에서는 6학점입니다. 예술교과에서 6학점을 이수했기 때문에 4학점만 편성을 하면 되고요. 4학점만 선택을 하면 되고요. 생활교양에서는 남은 학점이 14학점입니다. 14학점이었으니까 3344, 4433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선택 과목의 학점수를 봤더니 택7, 택7 모두 27학점입니다. 4-2번도 위에 거랑 동일한 방법입니다. 모형 5입니다. 30학점이었습니다. 30학점도 설명드렸습니다. 필수 이수학점은요. 예술 4학점, 생활교양 4학점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필수 이수학점 충족하는 모형은 동일합니다. 5-1번도 동일하고요. 5-2번도 앞의 모형과 동일합니다. 6번 모형입니다. 자, 다시 4학점으로 나눴습니다. 설명드렸듯이 4학점 과목 하나를 줄 수 없다 그래서 3학점 과목과 1학점 과목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술교과 4학점이고 생활교양 4학점입니다. 필수 이수학점은 앞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선택 과목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선택 과목에 대한 필수 이수학점 방법은 동일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모형 7번입니다. 자, 이제 수학 줄임 모형입니다. 앞에서 기억나시지요? 수학을 줄여서 국어, 영어, 수학은 필수 이수학점과 상관없기 때문에 밑에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미술과 그 다음, 아이고 여기 동그라고 적었네요. 자, 4학점이었습니다. 나머지의 필수 이수학점은 앞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7-1번과 7-2번에서는요. 체육교과가 2학점이었기 때문에 2학년에서 체육 1학점인 경우가 있고 3학년에서 체육 1학점인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 1학점인 경우에 따라서 선택 과목의 학점이 달라지므로 필수 이수 학점에 대한 충족 여건도 달라집니다. 모형 8번입니다. 모형 8번 아까 전에 가장 복잡한 모형 보여드렸죠. 얘가 생활교양 교과군이 6학점으로 가장 이수가 많네요. 여기서 생활교양 교과 이수학점이 6학점으로 많다고 해서 다행인 건 아닙니다. 여기 제시된 나머지 교과의 교원 수급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생활교양교과군에서 6학점을 이수를 했다는 것은 나머지 교과에서 10학점만 이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334만 이수하여도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의 교원 수급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거는 염두하셔야 합니다. 모형 9번입니다. 선생님, 다시 이제 초과 이수, 다시 말하면 초과 이수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선택권의 자유도를 준 모형입니다. 선생님 제가 설명드렸죠? 2학년에서 선택에 28학점을 준 만큼 3학년 2학기 때 2학점을 덜 선택할 수 있는 게 모형 9번입니다. 필수 이수 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선생님들이 이 연수를 신청하실 때 몇 가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질문사항을 올려주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을 보겠습니다. 8시 46분이네요. 자, 15분 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이 선생님의 질문 한 문장에 여러 가지들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의 생각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선택권의 보장, 필수 학점 충족, 과목별 적정 학점 수, 입시와 수능과의 연계성, 부서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표 1과 같이 교차 이수 선생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꼭 집어서 음악 미술을 말씀드려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여기 음악 미술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음악 미술과도 학생들한테 선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나마 음악과 미술의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서 일명 저희가 칸막이라고 부르지요. 음악 미술과에서만 칸막이를 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해라. 여기서 선택해라. 네, 선생님, 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음악 미술과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면 저도 이런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같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선생님 과목을 많이 개설해 주셔야죠. 아이들의 선택권은 모든 과목에서 다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 미술과에서도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이 아닌 여러 개의 과목을 깔아서 개설한 다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학생, 미술을 들을 수 있는 학생, 음악 미술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바라는 건 이것입니다, 선생님. 자, 음악 미술 외에 예를 들어서 3학점짜리를 많이 선택할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까지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까지 다 들어와서 나머지 과목들과 똑같이 선택권의 택3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 이거 왜 했어? 필수 이수 과목 선택하고 필수 이수 학점 선택하고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제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중에서도 더 3학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목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과목은 제가 임의로 정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의 총합이 81학점 이하이면 됩니다. 제가 자연계열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이 몇 개를 선택할 수 있을까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1학년에 국어, 영어, 수학이 총 6과목이고요. 수능 과목이 총 8개 과목입니다. 자연계열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들었을 때 미적분, 후, 기하, 인공지능 수학까지 3개입니다. 이렇게 자연계 학생들이 충분히 과목을 모두 들었을 때 총 17개입니다. 4학점짜리로 국어, 영어, 수학을 운영한다면 이거 외에도 3개의 여분이 남습니다. 3개의 여분은 아이들이 국어, 영어를 듣겠지요. 그런데 일부 과목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도 3학점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 기초교과 81학점을 정확하게 충족할 수 있겠구나. 물론 왜 기초를 꼭 81학점까지 다 들어야 해? 라고 의문을 가진다면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국어, 영어, 수학 18개만 들어서 72학점만 충족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는
81학점까지 듣고 싶었을 때 이렇게 4학점짜리와 3학점짜리를 같이 한다면 81학점까지도 최대 가능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3학년에서 체육교과 1학점을 하고 학생 선택 47이 28입니다. 그러면 3학년에서 29학점을 합니다. 저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시간표 운영에 대해서도 염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의 경우 체육 1학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체육 1학점을 원반 기준으로 수업하기 위해서는 체육선생님이 행정학급 수만큼 있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14개 학급입니다. 그러면 체육을 1학점으로 원반 기준 수업하기 위해서는 체육선생님이 14분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시지 않잖아요. 3학년 1학기 때는 두 개의 표와 같이 이렇게 국어, 수학을 학교 지정으로 한다든지 국어, 영어, 수학까지 학교 지정으로 한다든지 하면 체육교사의 시수를 고민해서 시간표를 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학년 2학기 때는 체육 1학점을 편성하기 위해서 학교 지정이 없었을 경우 공강이 발생해야 된다는 것을 학교 구성원들한테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공강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 지정 과목을 강제로 만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3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의 상황은 다르고 체육교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강을 꼭 사용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생겼을 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체육교과 1학점이고 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교과가 2학점이고 제가 싫어한다고 했지만 2학점짜리 1개, 3학점짜리 3개, 4학점짜리 4개를 만들어서 27학점을 했습니다. 요거는요, 선생님 3학년 1학기 때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먼저 설명드렸고 3학년 2학기 때는 이런 시간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3학년 2학기 때는 학교 지정 과목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학점, 3학점, 4학점 골고루 편성한 다음 체육 2학점에 창태 1학점을 붙이고 2학점에 공강 하나를 붙이면 3학점짜리로 됩니다. 따라서 3학점짜리 시간구획 5개가 생기고 4학점짜리 시간구획 4개가 생기면요. 파란색 그라데이션에서 15시간이 확보되고 연두색 그라데이션에서 16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교사 시간표도 예쁘게 나오고 학생들 시간표도 잘 편성이 될 겁니다. 선택 과목에 대해서 미편성되는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제가 위에 똑같은 것에서 색깔만 달리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보라는 것이었냐면요, 선생님.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의 정보 교과를 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에 정보를 하고 3학년 1학기에 데이터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 수와 2학년 2학기 때 인공지능 기초와 소프트웨어 생활을 선택하는 학생 수를 예측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만일 데이터 과학을 신청하는 학생 수가 작았을 때는 정보를 신청하는 학생 수가 많아서 교원 수급을 충족시켜야 될 거고요. 인공지능 기초가 많고 소프트웨어 생활이 작았을 때는요. 인공지능 기초로 교원 수급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제2 외국어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정보 교과는요. 아이들이 루트에 따라서 그 과목을 최소한 3개 이상 선택할 가능성도 크지만은요. 제2 외국어에 대해서는 2015 때도 보셨듯이 호불호가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2학년 1학기 때 일본어, 3학년 1학기 때 심화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 수 전체와 2학년 2학기 때 일본 문화와 3학년 2학기 때 일본어 회화를 선택할 학생들의 예측하셔서 교원 수급이
균일하게 이루어질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과목을 어떤 학기에 학습할 건지도 선택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 아이들의 선택권에 의해서 교원 수급이 균등하게 이루어질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의 문제입니다. 다시 원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2학년 때는 저희는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28학점은 4학점짜리 7개입니다. 3학년 1학기 때 27학점에서 택9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택9는 아이들이 9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요. 물론 학생들한테 다양한 진로 선택에 따라서 학습권을 많이 주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주게 해서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지라고 봅니다. 택9가. 그렇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충실한 학업 설계를 가능하고 관찰이 가능하고 교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 이건 알지, 배웠지, 배울 거지 학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면 택9가 과연 옳은 선택인지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운영학점이 4학점으로 기본학점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과를 3학점으로 줄여서 편성하는 것들이 선택 과목 수가 많아서 세특을 몇 개 더 적는 걸로 보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책 형광펜 실행하면서 되게 잘 밀린다고 했죠. 동국대도 그렇고 경희대도 그렇고 건대도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그 과목을 적당하게 이수하고 있는지는 여러 가지 과목을 봅니다. 충실하게 이수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수 과목의 수도 보지만 이수 단위의 적절성도 봅니다. 참고로 말하면 저희가 2학년 때 기하를 4학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장관님한테 혼냈습니다. 4학점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선택 과목에서 기하가 4학점으로 편성한 것도 대학에서는 의심합니다. 그런데 4학점으로 개발된 것들을 3학점으로 줄여서 약간 저는 의문이 됩니다. 대학에서 이거를 제대로 배웠다고 평가를 할지라고 의심이 됩니다.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이 많아지면 태특도 많아질 거고 과목 하나에 태특이 500글자야. 그러면 4과목을 선택을 하면 생기부를 출력했을 때 생기부 장수가 몇 단인 줄 알아?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선생님. 지금은 생기부 장수로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그 과목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배웠고 학생들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걸 하지 생기부 장수가 제가 모의 입학사정관 연수 많이 가보지만요. 생기부 장수를 체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4년 동안 꾸준히 다녔는데요. 그 과목의 세특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진로 학업 역량이 있고 아이는 무엇을 공부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아이의 성적은 얼마이고 몇 과목을 신청했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기부에서 세특이 몇 단인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세특 때문에 세특을 많이 쓰기 위해서 선택 과목의 선택권을 늘린다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한테 다양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기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저도 찬성하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아까 전에 택7과 택9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택8의 모형을 만들게 된 게 그 이유입니다. 유고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거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2학년에서 4학점짜리 7개를 다시 말하면 28학점인 경우 4, 7이 28을 유지해야 되는 거는요. 기본적인 학업 역량입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야, 진로 선택이 심화 과정이어서 더 난도가 어렵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일반 선택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과목은 저희가 3학점 편성이 아닌 4학점 편성으로 하여서 학생들한테 충실히 가르치고 물론 그 아이들이 내가 충실히 가르친다고 해서 사교육에
안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할 도리를 다하다는 게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고요. 요거입니다, 선생님. 요거는요, 제가 이랬습니다. 맨 마지막에 두 줄만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선택권에 대해서 선생님들 진짜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저 교육과정 부정하면서 저희 1학년, 2학년 학업 설계서 저 혼자 검토 다 합니다. 3번을 다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교원 수급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전면 개방형이고요. 2학년에 택 7이고 3학년에 택 9였습니다. 학생들은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연스럽게 본인이 좋아하거나 자신 있는 교과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저 이거 지금까지 이거 읽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아이들이 먼저 선택을 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고요.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합니다. 선생님들 너무 고민 없이 교육과정 편성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입니다, 선생님. 제가 아까 전에 공통사회, 공통 과목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연두색과는 푸른색은요, 제가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지고 왔고요. 옆에 있는 분홍색은 중앙대학교 종합전형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정관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자료를 분석할 때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자료 같은 경우는요. 바이오 환경학과를 갈 때 확률과 통계, 미적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해석을 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력이 없다 그러면요. 인문대학을 가는데 생활과 과학을 들어야 되나 봐. 약간 이거 필수 이수학점 맞추기 위해서 2, 3학년 동안에 과학교과 하나 선택한 거잖아요. 사회과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생활과 과학을 50%나 선택을 했네. 물론 이 계열에 선택한 아이들의 선택 과목을 상위 5개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잘못 해석하면 마치 생활과 과학을 꼭 이수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십니다. 아이들한테는 더 유의미한 과목이 있고 2022 때는 진로 선택과 일반 선택에 대한 석사 등급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회과랑 과학과의 융합 선택에 대한 과목의 편성을 선생님 조금 시장 경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칸막이 어떻게 구성하는지 장단점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칸막이 싫어합니다, 선생님. 왜냐면 칸막이 없더라도 저는 4년 동안 충분히 학생들 학업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칸막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생님. 편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처럼 이렇게 모든 거 전면 개방형으로 해도 교원 수급 무너지지 않았고요, 선생님. 그리고 학업 설계 다 했습니다. 따라서 기초교과에서 택 3, 사회과학에서 인문은 택 1, 택 3, 예술에서 택 1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선생님 택 7, 택 9 사이에서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본 모형이 선생님 택 8이라고 하였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야 택 8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사학점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들 중에서 택 4, 3학점으로 운영하는 과목들 중에서 택 4, 이것도 선생님 칸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건 칸막이가 아니다. 이건 칸막이가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허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아이들의 초과 이슈를 방지하고 그 다음 선택 과목 27학점 학교 운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정도는 허용하자라고 했습니다. 장단점 없습니다, 선생님.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선생님 설명드렸습니다. 선택 그룹을 묶는 과정에서 운영 학점의 차이가 분명 없이 있는데 모두 다 3학점, 모두 다 4학점 꼭 해야 합니까?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앞에 거랑 동일합니다, 선생님. 3학점으로 운영한 경우, 4학점이라 운영한 경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3학점도 저는 찬성하는 편이 아니고 올 4학점도 찬성하는 편이 아닙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2학점, 4학점, 4학점, 기본 학점이 다 다르게 개발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다르게 개발된 학점을
모두 운영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선택 과목의 편리성, 그 다음에 학교 운영의 편리성 그런 것 때문에 올 3, 올 4로 운영하는 것은 옳은가라는 것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선택권을 많이 줘서 9개를 선택하고 밑에 있는 표처럼 28과목, 4학점처럼 선택했을 때 22과목, 무려 6과목이나 선택 차이가 나더라. 첫 번째 있는 표에 있는 학생들은 22과목밖에 못 배우는데 두 번째 표에 있는 아이들은 28과목이 배워. 우리 학교가 손해가 아닐까라는 고민이 저도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도를 찾으시고 선택 과목이 많다고 해서 대학에서 제대로 평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되었는지 대학은 의심할 겁니다. 강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의 최소 선생님으로 구성될 수 있는 예시,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전부 다 행정학급이 12개, 14개여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어서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인천, 대구, 경남, 광주에서 온라인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4개 학교는요. 정규형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학교에 교사가 없거나 우리 학교에 폐강되거나 우리 학교에 교원 수급 문제로 인하여 강좌가 개설되지 않았을 시에 여기 온라인 학교에 강좌를 개설하면 여기에 수급이 되는 한도 내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서 그러니까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이수, 미이수 과정과는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고요. 평가도 해야 되고요. 혜택도 써주시고요. 모든 과정들을 정규 교과와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물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성적 처리 방식은 아직까지는 다릅니다. 약간 그것들을 악용하실까봐 제가 먼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4개의 시도교육청 외에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25년도가 되면 17개의 온라인 학교가 모두 운영됩니다. 혹시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이 과목을 더 가르치고 싶은데 선생님 한 명으로 다과목 지도가 너무 심하던가 아니면 아이 교원을 뽑을 수가 없어서 교원을 모집할 수가 없어서 고민인 학교에서는요. 이렇게 내년 되면 모든 시도교육청의 온라인 학교가 개교가 되니까는요.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소희 선생님을 할 수 있는 거는 2개의 과목을 개설할 때 이렇게 무학년제로 하면 선생님들의 다과목 지도를 조금 더 예방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학업 부담적이 뭔가 학생들의 선택권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교원 수급의 의료가 큽니다. 선생님, 저도 아직도 이건 큽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언제 한번 돌려서 이렇게 나왔을 경우 이거는 어떻게 교원 수급을 맞출 것인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저도 아직도 못 해봤습니다.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교원 수급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저도 한번 돌려볼 계획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신청한 그 교과에 1학기 때 신청한 학생 수가 150명이면 저희가 1학기와 2학기는 수강 신청을 같이 받을 거니까 1학기 때는 25명씩 배반 작업을 해서 6개 반을 만들고 2학기 때는 30명씩 배반 작업을 해서 5개 만들고 그와 대칭되게 신청 학생 수가 100명인 과목에 대해서는 1학기 때는 25개를 만들고 2학기 때는 20명씩 해서 25개씩 4개를 만들고 20개씩 해서 5개를 만들어서 교원 수급을 맞추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하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1학년 과목을 건드려야 됩니다. 1학년은 1학기 때 선생님과 2학기 때 선생님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가장 수월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1학기 때 맞추는 방법이고 2학년, 3학년에서도 맞출 수 없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택 과목의 배반 학생 수를 달리한 다음에 교원 수급을 맞추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기별로 정정해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하기 편한 방법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석대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여서요. 단 하나
1학기와 2학기의 수험 신청은 같은 시기에 받으시라. 그러고 난 다음 이전 연도에 같은 시기에 한번 받으시고 저희가 교과서 주문하는 시기 있잖아요, 선생님. 교과서 주문하는 시기에 선택 과목 받으시고 6월달에 1차 수강 신청 하시고 8월 말에 2차 수강 신청 하셨던 것들을 8월 말에 변경을 하시고 그 다음 12월 말에 변경하시고 7월에 한번 변경하시고 학기제이기 때문에 변경 기간이 한 번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거랑 동일하고 2학기 수강할 과목에 대해서 7월 달에 한 번 더 변경 기간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석대로 운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다른 지혜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 강의실과 세팅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교육부 HD 크레딧 수강 신청 프로그램 씁니다. 저희가 매번 외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2학년 때 택 7이고 3학년 때 택 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선생님 선택 과목 시간표 짜는데 여기서 시간을 말씀드리지 않지만요. 정말 쉽게 짭니다, 선생님. 저희 이거 12개 학급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A그룹에 12개, B그룹에 13개잖아요. 13개인 그룹에서는 특별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특별실은요. 실험 교과라든지 컴퓨터를 이용한 교과가 들어가 있고요. G그룹에 보시면 14개 교실 필요하죠. 여기에 선생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가는 아이들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의실 세팅에서 그렇게 저는 어려운 교육과정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학급이 8개 이상만 넘어가도 선택 과목을 대해서 배반 작업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도 서울시에서 많은 학교에 시간표 컨설팅을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8개 학급까지는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8개 미만일 경우, 다시 말하면 6개, 7개일 경우에는요, 시간표가 잘 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의실 세팅에 대해서는 유후 교실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 강의실 세팅은 어려울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교원 시수가 충분히 확보되는지는 선생님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육과정 부장하면서 교육부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계속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사설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았고요. 한 번도 학생들을 불러서 너 때문에 시간표가 나오지 않으니 선택 과목을 바꾸는 건 어때? 라고 한 명도 부른 적은 없습니다. 시간표 잘 나왔습니다, 선생님. 네. 이수학점 다를 때입니다. 이수학점 다를 때는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학점 과목을 학교 지정 과목으로 선택했는데 학생 선택 과목처럼 운영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수학점이 다를 때 3학점짜리와 4학점짜리를 한꺼번에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교육부 수강신청 프로그램 HD 크레딧에 이렇게 시간 분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간 분리에 보면 설정이란 버튼이 있거든요. 그 설정이란 버튼을 눌러서 제가 3분리를 하였습니다. 3시간 분리를 하여서 첫 번째는 음감비라고 적었고요. 음악 감상과 비평입니다. 두 번째는 미감비라고 적었고요. 세 번째는 운동과 건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 시간표에 1시간은 음악, 1시간은 미술, 1시간은 운동이 나갑니다.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건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스포츠 생활 2학점으로 편성하였을 때 4학점처럼 선택 과목을 돌리고 싶다. 그러면 스포츠 생활을 4학점으로 세팅을 하시고 4분리를 한 다음 하나는 스포츠, 하나는 건강, 하나는 상체라고 입력을 하시면 학생들 개인별 시간표도 그렇게 되고 시간표 편성도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학점이 다를 때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3학점짜리 5개, 4학점짜리 4개를 하시던가 아니면 공강 시간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편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한 거는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2시간에는 끝낼 수 없다는 거를 네, 이미 알고 있었고요. 네, 선생님들 교육과정을 다 편성하셨다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도 배우고 싶은 게 있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웠을 때만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있는 32시간, 34시간이 유의미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 이거 왜 선택했어? 할 게 없어서요. 너 이거 왜 선택했어? 그냥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래요. 그러지 않게끔 전면 개방형 선택 과목 편성 꼭 하시고요. 반드시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통해서 계열별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 학기에 너무 많은 과목이 있어서 아이들이 선택권이 혼란스럽다면 과목 하나를 위치를 이동시키고요. 여기에서는 선택할 게 없네 라고 생각하시면 아이들의 과목 선택을 바꿔서 교육과정의 편성의 위치를 바꿔서 아이들이 선택이 충분히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입니다. 선생님 엄청 힘드신 거 알고요. 고교 학점제 자체가 힘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